안녕하세요. 건강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유 없이 팔다리에 멍이 자주 드시나요? 어디 부딪혔나? 하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나이 들어서 혈관이 약해진가 보다 하고 넘기시나요? 그리고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단순 노화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혈소판 감소나 혈액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은 69세 정미숙 할머니께서 멍이 자주 들어서 병원에 갔다가 혈소판 감소증을 발견하고 치료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탓으로 넘기면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69입니다. 이름은 정미숙이라고 하고요. 대전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5년 전에 정리했고 지금은 손주들 돌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처럼 멍이 자주 드는 걸 단순히 노화로만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게 혈소판 감소나 혈액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 이야기는 68쯤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몸에 멍이 자주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팔에 멍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디 부딪혔나? 하고 생각했는데 부딪힌 기억이 없었어요. 멍은 동전만한 크기였고 보라색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혈관이 약해진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멍이 점점 더 자주 생겼습니다. 팔에만 생기던 게 다리에도 생기고 허벅지에도 생겼어요. 한 번에 서너 개씩 생기기도 했습니다. 멍의 크기도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동전만 했던 게 나중에는 손바닥만하게 커지기도 했습니다. 색깔도 진한 보라색,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어요. 정말 이상한 건 부딪힌 기억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새 멍이 생겨 있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어디 부딪혔나 싶었는데 매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증상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원래는 피가 안 났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양치질할 때마다 피가 났어요. 칫솔에 피가 묻고 물로 헹굴 때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잇몸병인가? 하고 생각해서 치과에 갔는데 치과 선생님이 잇몸은 괜찮은데요.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코피도 가끔 났습니다. 아침에 코를 풀다가 갑자기 코피가 났어요. 휴지로 막으면 금방 멈추긴 했는데 이전에는 코피가 거의 안 났거든요. 생리도 이상했어요. 저는 폐경이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출혈이 있었어요. 양도 많고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피부에 작은 빨간 점들도 생겼어요. 점상출혈이라고 하나요? 팔 안쪽에 빨간 점들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누르면 사라지지 않는 빨간 점이었어요. 딸이 놀러와서 제 팔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멍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디 많이 부딪히셨어요? 저는 아니야, 부딪힌 기억이 없어. 그냥 생겨 하고 대답했어요. 딸이 이상한데요? 병원 가보세요. 이거 정상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혈관이 약해져서 멍이 잘 드는 거 아니겠어?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베개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입에서 피가 난 거였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입 안쪽에 피가 고여 있었어요. 혀를 깨문 것도 아니고 잇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휴지로 닦아도 계속 피가 났어요. 30분 정도 지나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입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났어. 남편이 그러게 내가 진작에 가보라고 했잖아. 빨리 가보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바로 내과에 갔습니다. 선생님께 제 증상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멍이 자주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코피도 나고 오늘은 입에서 피가 많이 났어요. 선생님이 제 팔을 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정 선생님, 이거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혈소판이나 혈액응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혈소판이요? 그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혈소판은 피를 멈추게 하는 혈액 성분이에요. 다치면 상처 부위에 혈소판이 모여서 딱지를 만들어요. 혈소판이 부족하면 피가 잘 안 멈추고 멍이 잘 들어요. 그날 바로 혈액 검사를 받았어요. 다음날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 선생님, 혈소판 수치가 많이 낮아요. 정상은 15만에서 40만인데 선생님은 5만밖에 안 돼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만요? 그럼 저 많이 위험한 건가요? 5만이면 출혈 위험이 있어요. 정상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멍이 자주 들고 피가 자주 나는 거예요. 왜 혈소판이 줄어든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혈소판이 감소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첫째, 골수에서 혈소판을 덜 만드는 경우. 둘째, 혈소판이 빨리 파괴되는 경우. 셋째, 비장에서 혈소판을 너무 많이 저장하는 경우. 약을 드시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고혈압 약이랑 관절염약을 먹고 있어요. 어떤 약이죠? 고혈압 약은 암로디핀이고 관절염약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소염진 통제예요. 선생님이 소염진 통제가 문제일 수 있어요. 일부 소염진 통제는 혈소판 기능을 떨어뜨려요. 얼마나 드셨어요? 단 2년 정도요. 무릎이 아파서 매일 먹었어요. 그게 원인일 수 있어요. 일단 소염진 통제는 중단하세요. 그리고 더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 해요. 혈액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날 추가 혈액 검사를 받았고 골수 검사도 예약했습니다. 골수 검사는 일주일 후에 받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불안했어요. 백혈병이면 어쩌지? 골수암이면 어쩌지? 밤에 잠도 잘 안 왔습니다. 일주일 후 골수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골반뼈에서 골수를 뽑는 검사였는데 국소 마취를 하고 했어요. 아프진 않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검사 후 2주를 기다렸어요. 그 2주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정 선생님, 다행히 백혈병이나 골수 질환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안도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 괜찮은 건가요? 골수는 정상이에요. 혈소판을 잘 만들고 있어요. 문제는 혈소판이 빨리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파괴되나요?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혈소판을 적으로 착각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염진 통제도 영향을 줬을 거예요. 약물이 혈소판 기능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이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소염진 통제는 완전히 중단하세요. 대신 다른 진통제를 드릴게요. 둘째,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할 거예요. 스테로이드가 면역 체계를 조절해서 혈소판 파괴를 줄여요. 셋째, 정기적으로 혈소판 수치를 체크해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넷째, 출혈 위험을 줄여야 해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칫솔은 부드러운 걸로 바꾸세요. 혈소판이 2만 이하로 떨어지면 입원해야 해요. 수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저는 그날부터 바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소염진 통제를 완전히 끊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먹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20mg씩 먹었습니다.
선생님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얼굴이 붓거나 체중이 늘거나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칫솔을 부드러운 것으로 바꿨어요. 양치질할 때도 살살했습니다. 일상생활도 조심했어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날카로운 것 조심하고 무거운 것 들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소판이 5만에서 6만으로 조금 올랐어요. 조금 좋아졌네요. 계속 치료하시면 더 올라갈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2주 후 혈소판이 8만이 됐어요. 확실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멍도 조금 줄었어요. 새로운 멍이 덜 생겼고 기존 멍도 점점 옅어졌습니다. 잇몸 출혈도 줄었어요. 양치질할 때 피가 조금 나긴 했지만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한 달 후 혈소판이 12만이 됐습니다. 정상 범위에 거의 들어온 거예요. 멍이 거의 안 들었어요. 부딪혀도 예전처럼 크게 멍들지 않았습니다. 잇몸 출혈도 거의 없어졌어요. 양치질할 때 피가 안 났습니다. 코피도 안 났고 작은 빨간 점들도 거의 없어졌어요. 2개월 후 혈소판이 18만이 됐어요. 완전히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스테로이드를 서서히 줄여볼게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스테로이드를 20mg에서 15mg으로, 그 다음에는 10mg으로, 5mg으로 점점 줄였습니다. 3개월 후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끊었어요. 그런데도 혈소판이 15만을 유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좋아졌어요. 혈소판은 17만으로 안정적이고 멍도 안 들고 출혈도 없습니다. 저는 이 6개월간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멍이 자주 드는 건 단순 노화가 아니라 혈소판 감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약물 부작용도 혈소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염진통제가 문제였어요. 셋째,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은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넷째, 조기에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혈소판이 너무 낮아지면 위험해요. 다섯째, 출혈 증상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잇몸 출혈, 코피, 멍이 자주 들면 바로 검사받아야 해요. 저는 69이지만 지금은 혈소판이 완전히 정상이에요. 멍도 안 들고 출혈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탓으로 넘기면 큰일 납니다. 멍이 자주 들면 바로 혈액 검사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69세 정미숙 할머니께서 멍이 자주 들어서 병원에 갔다가 혈소판 감소증을 발견하고 치료하신 이야기, 정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지 않나요? 이유 없는 멍, 잇몸 출혈, 코피는 혈소판 감소나 혈액질환의 신호입니다. 단순 노화가 아닙니다. 약물 부작용, 면역성 질환, 혈액질환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몸을 관찰하세요. 멍이 자주 들거나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면 혈액 검사 받으세요. 복용 중인 약도 확인하세요. 소염진통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입술이 계속 갈라지는 것이 영양 부족 신호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피부가 보내는 신호 시리즈 계속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